지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약간은 좀 움츠러드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기지개를 펴는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전반적인 흐름 한번 봐주세요. 네,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다소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기술주와 성장주 기반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도 실적 발표 기준으로 변동성이 커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이 낙폭이 컸었던 바이오 섹터 주들 하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들,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같은 메타버스 솔루션, 뭐 바이브 컴퍼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기술주들, 성장주들을 좀 반등이 나서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하락이 컸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 섹터주들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아모레퍼시픽도 강한 반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맥스 비롯해서 화장품 섹터 전반이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세를 보이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룸에 비어졌던 종목들 쪽으로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리오폴링 관련주들은 어제까지 좀 강세를 보였었던 뭐 항공주라든지 뭐 음식료 섹터주들에서는 좀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추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리오폴링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낙폭과대 성장주 섹터주들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에서만 뭐 위메이드가 실적 우려감 때문에 급락하고 상대적으로 오늘 NC소프트라든지 다른 게임주들은 뭐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도 어제 워낙 강해서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좀 조정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대표적으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밀리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장 강세 흐름을 띱니다. 실적 민감도가 좀 높아졌고 종목별로 이렇게 좀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직까지 실적 발표 기업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있고요. 내일도 많이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은 좀 잘 선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적 이슈로 보시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지금 5% 이상 올라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내용면에 있어서 좀 선방했고 올해 뭐 1분기 저점으로 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장초반 급락이었는데 뭐 지금도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쇼크였다. 뭐 결국은 좋았던 실적이 전부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나온 것이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쇼크 수준이었다라는 게 평가였고요. 또 뭐 컨퍼런스 콜에서 또 좀 황당한 얘기를 해서 위믹스 투자자들을 좀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 위믹스 코인이 지금 8,000원인데 24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오면 1.5 위믹스 코인을 뭐 매도해서 뭐 어쩌겠다. 결과적으로 뭐 위믹스 코인 투자자들을 거의 봉으로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뭐 기사들도 좀 나오면서 상당히 조금 약세가 좀 심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강세를 보이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산 밖에 또 실적 잘 나오면서 강세 어제에서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좀 실적 발표 어제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실적 때문에 급등하고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소비주들이 실적이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었는데요. 이제는 좀 이쪽으로 좀 시장의 시선들이 좀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내일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실적 잘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대표적으로 많이 밀렸던 종목이죠. 여기에 반등 흐름 뚜렷합니다. 게다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무더기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어제 미국 국채가 다소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좀 금리 인상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밤에 뭐 물가지수 발표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좀 핵심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예상치를 넘어서면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 나올 수 있겠고요.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면은 조금 압박감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순조로운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미 국채금리 10년물 뭐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니 잘 소화가 됐습니다. 입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고요. 기술주와 성장주 강세 오늘 그대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등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가도 좀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또 코로나가 또 많이 국내적으로는 좀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 코로나 영향을 덜 받는 종목 쪽으로 좀 저가 매수세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주 섹터주들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은 일정 부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최근에 좀 외국인들 수급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사실 코로나 시대 때 향유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실적에 입각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고요. 그 외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미국 시장 흐름을 따랐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좀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갑니다. 제약바이오의 반등입니다.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탄력은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훈풍은 언제쯤 불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제약바이오의 흐름 짚어주시죠.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 성장주의 반등과 뭐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워낙 빨라지고 가팔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성장주 섹터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뭐 오늘은 뭐 일부 뭐 자가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뭐 산소 부화기 뭐 이런 관련주들이 또 순환매 돌기는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뭔가 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선별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엔케맥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뭐 라파스도 좀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 외에 나머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뭐 지시셀이라든지 일정 부분 좀 반등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도 일단은 지금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선별된 흐름은 일정 부분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들은 이제 좀 시장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패션이 좀 뒤처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지만 미국도 팬데믹 이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20만 명대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시장은 코로나와 연관지어서 수혜보다는 오히려 피해봤던 기업들 쪽으로 시선이 옮겨간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임상 능력이 있는 기업들로 올해는 상당히 좀 슬림하게 선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잡아볼까요? 계속 리오프닝주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주들 계속 강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롯데칠성이 지금 탑이죠. 농심이랑 뭐 그 외 후발주로 지금 하이트질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어제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은 뭐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가 항공주도 마찬가지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행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 나중에 향유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적이면서도 리오프닝 소비 쪽들 계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신세계라든지 뭐 호텔신라라든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신세계인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지만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악을 보이고 더 이상 최악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섹터 쪽에 계속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계속 갖고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 이런 쪽들은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주 섹터 내에서도 계속 선별 필요하고요. IT 섹터주들은 궁극적으로 가장 뒤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좀 안정되고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는 IT 대형주나 뭐 자동차 이런 쪽들이 시세를 낼 거고 지금은 역시 리오프닝, 소비 쪽들 이런 쪽들을 계속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